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모든 이야기의 시작,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요, 수천 년의 시간을 휙 거슬러 올라가서 대륙과 바다를 넘나들었던 우리 한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의 첫 번째 실마리는요, 아주 오래된 전설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붉은 돛을 단 배를 타고 머나먼 아유타국이라는 곳에서 가야로 건너온 허항옥 공주 이야기. 이게 과연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몰랐던 과학적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삼국유사에 이런 기록이 있죠. 서기 48년 가락국의 시조인 수로왕이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온 허왕옥 공주와 결혼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걸 그저 아름다운 신화, 전설로만 생각했어요. 전설 속 공주가 이 바닷길을 건너왔다는 게 한때는 좀 허무맹랑하게 들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길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도와 동남아 그리고 한반도 남쪽을 잇는 고대의 해상 실크로드였습니다. 거친 바다를 이겨낸 고대 항해사들의 무역 루트였던 거죠. 자, 이제 전설의 영역을 지나서 과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놀랍게도 이 신화의 증거가요, 수천 년 된 무덤 속, 그리고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이게 남인도에서 쓰는 타미러라는 건데요.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쓰는 기본 단어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 나, 너, 심지어 쌀까지 발음이 놀랄 만큼 비슷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신기하죠? 물론 학계에서는 좀 더 신중합니다. 엄마, 아빠처럼 아기들이 처음 내기 쉬운 소리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뭐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언어에서 찾은 희미한 실마리를 넘어 우리를 전설의 중심으로 이끈 건 바로 김해에 있는 한 고대 무덤이었습니다. 여기서 신화가 드디어 과학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김해 예안리 고분군에서 나온 가야인의 뼈. 여기서 나온 DNA를 분석했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일부 뼈에서 현대 인도, 남부 사람들과 굉장히 가까운 유전 정보가 발견된 거죠. 이게 바로 그저 옛날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던 허황옥 설화가 사실일 수 있다는 최초의 과학적인 증거가 된 겁니다.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실제로 우리 조상들과 섞였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쪽 바다의 로맨틱한 이야기가 우리 민족 형성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죠. 이제 시선을 완전히 북쪽으로 돌려서 훨씬 더 오래되고 더 거대한 또 다른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남쪽 바다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무려 8,000년 전 저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우리 유전자의 또 다른 핵심이 시작되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 있는 앙마문 동굴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7,700년 전 살았던 한 여인의 유골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 유전 정보는 우리 조상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이 7,700년 전 북쪽의 수렵 채집인이 놀랍게도 현대 한국인과 수많은 유전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갈색 눈, 산 모양 앞니, 우유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유전자, 그리고 최치가 적고 마른 귓밥을 갖게 하는 유전자까지. 이게 바로 우리 유전자의 가장 깊은 곳에 깔린 북방의 유산인 셈이죠. 이 북방의 조상들이 그냥 떠돌아다닌 게 아니었어요. 사실 이들은 기후 난민이었습니다. 8,200년 전, 또 3,200년 전, 지구가 갑자기 꽁꽁 얼어붙는 거대한 기후재앙이 닥쳤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혹한을 피해 남쪽, 바로 이 한반도로 밀려 내려왔던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한반도에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북쪽에서 밀려 내려온 사람들과 남쪽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각각 가져온 두 가지 다른 기술이 만나면서 우리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게 돼요. 이걸 농업 언어 확산 가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약 9,000년 전, 저기 보이는 서유화 유역에서 기장 농사가 시작됐거든요. 바로 이 농사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들의 언어, 즉 훗날 한국어의 뿌리가 되는 말이 함께 퍼져나갔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남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로 쌀이죠.
양쯔강 유역에서 바닷길을 따라 벼농사 기술이 들어왔는데 이건 기장 농사와는 비교가 안 됐어요. 훨씬 좁은 땅에서 훨씬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야말로 한반도의 인구 지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북쪽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차갑고 강인한 푸른 물결, 그리고 남쪽 바다를 건너온 따뜻하고 역동적인 붉은 물결. 이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만나고 섞이면서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거죠. 근데 이 두 흐름이 섞이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바로 성별 비대칭성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 쪽에서 내려오는 Y 염색체는 벼농사 기술을 가져온 남방계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어머니 쪽으로만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 DNA는 원래 이 땅에 살던 북방계 수렵 채진민의 특징이 더 뚜렷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림이 그려지죠. 아, 남쪽에서 새로운 기술을 가진 남성들이 와서 한반도에 원래 살고 있던 여성들과 가족을 이루면서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졌구나 하는 거죠.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과정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그냥 없애버린 게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두 흐름이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그전에는 없던 정체성을 만들어낸 역동적인 융합의 과정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북방계의 강인함과 벼농사라는 혁신 기술을 가진 남방계의 성장 잠재력, 유전적으로 전혀 달랐던 이 두 집단이 만나면서 우리 조상들은 생존에 있어서 엄청난 이점을 갖게 된 겁니다. 유니스트 박종화 교수는 이걸 잡종 강세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유전적 배경이 아주 다른 집단이 섞이면 그 후손들이 질병 저항력이나 환경 적응력 같은 형질이 훨씬 더 좋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어쩌면 바로 이 잡종 강세가 한민족의 유전적 저력의 원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한국인의 기원은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한을 견딘 북방 수렵채진민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한국어의 틀을 가져온 기장 농경민이 뼈대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벼농사 기술로 인구를 폭발시킨 남방계가 그 위를 채우면서 완성된 여러 겹으로 쌓인 하나의 거대한 모자이크와 같은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익숙한 신화에서 벗어나서 대륙의 사람들과 바다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만나고 섞여서 만들어낸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모자이크라는 새로운 우리 모습을 마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천 년 전 기후변화와 기술 혁신 앞에서 우리 조상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이들과 만나 위대한 융합을 이뤄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전 세계가 그야말로 하나로 연결된 초연결 시대죠. 그렇다면 인류는 지금 또 어떤 새로운 융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 미래에 대한 힌트가 바로 우리가 오늘 들여다본 이 먼 과거 속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